간단한 어떤 드론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기체를 일단은 그 연료를 어떤 분사를 해서 연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사를 해서 움직이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 할 때는 위에 이렇게 어떤 그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좀 달려 있거나 밑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회전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서서히 회전수를 줄여가지고 착륙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과 동시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방식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바퀴 여기 보면은 밑에 그 프로펠러가 달려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게 뭡니까 착지 다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에 좀 더 그 어떤 그 낙하산처럼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공기 주머니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기체를 갖다가 서서히 내려오게 하는 그런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를 달아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피토간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뒤에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을 내뿜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드론에서도 가능하고요. 기타 압축 공기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갖다가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 방식으로 빠르게 내뿜는 그런 이제 통로가 몇십 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대형 비행체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대형 비행체하면 연료가 굉장히 적게 들겠죠. 뭐 그런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다 이제 이런 소형 드론이나 이랬던 그 어떤 뭐랄까 그 재래식 폭탄의 키트 같은 경우에도 공기 주머니에다가 바람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안전한 착지를 이루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좀 전에 저기 비행체에서 공기 주머니에다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전한 착지를 돕는 무게를 갖다 이렇게 낙하산처럼 위로 이렇게 띄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 주머니라는 공기 주머니에다 바람을 넣었다 뺐다 이것을 에드블 열기구 같은 열기구 같은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바람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뜨거운 바람이어도 상관없고.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뭐 마지막 그 막판 스포트 이렇게 목표물에 도착을 했을 때 스포트를 위해서 연료를 태워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태워서 갈 수도 있고 프로펠러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항공기에서 이런 폭탄을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려냈을 때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정확한 유도 지점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막판에 거기다가 안착을 시켜서 폭발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또는 프로펠러 방식으로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려서 동시에 시한폭탄을 달아서 시간을 달아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그런 동시에 터지게 하는 폭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K9 자주포, 그 전차포탄, 함포, 기타의 모든 재래식 폭탄 구조에 있어서도 또는 수류탄 같은 것들도 이게 동시에 던지더라도 수류탄도 설계를 해가지고 시한폭탄도 동시에 터지면은 유력이 세죠. 한 발 한 발 터지는 것보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나마이트 상업용 다이나마이트를 상업용 폭탄에 대해서 어떤 그 전파 방식 전파를 가지고 언오프를 시킬 수 있거나 전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타이머까지 같이 달아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전자신간보다도 훨씬 간편하고 안전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것을 전파 방식으로 그 리모컨 같은 방식이겠죠. 무선 초인종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폭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때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고 이거리 좀 거리가 좀 있어도 전파가 멀리 가니까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1번, 2번, 3번, 4번 리모컨식으로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그 폭탄별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같은 회사의 그 어떤 제품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하면 각각 신호를 다르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업용 폭탄, 기타의 모든 다른 폭탄 구조도 이런 식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군사용 이런 폭탄도 기타의 모든 다른 폭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인질이나 어떤
대전차지대 이런 것들도 온오프 방식으로 폭파시키는 땅에다 파묻어 놓고 전차가 지나면 곧바로 폭파시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고 그다음에 기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떠다니고 다니면 주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폭발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공기에서 막 어떤 작은 자갈과 같은 슈리탄과 같은 폭탄은 무수히 숫자를 많이 떨어뜨린다 했을 때 그것도 일정 시간을 달아서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또는 전파로서 언어프로 해갖고 터지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콩알탄 같은 이런 작은 폭탄 구조를 해가지고 땅에 무수히 오박처럼 그러니까 그 불비죠. 불 오박처럼 내리면 거기가 전체가 태워지는 그런 폭탄도 이렇게 큰 폭탄 내려오면 그래서 막 자탄들이 수없이 작은 것이 크기별로 이렇게 회사별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요. 일단 그 전체를 갖다가 한 지역이다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거나 안에 백린탄 같은 인화 물질을 넣어서 거기를 완전히 이렇게 섬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뢰 같은 거나 기뢰에다가 어떤 그 풍력이나 태양력을 이용해서 기초 전기를 만들고 거기다 배터리를 담고 물이 이제 젖지 않아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내뿜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고요. 추가 연료 보급 없이 또는 거지만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서 프로펠러 방식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그것을 움직이는 기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뢰도 이런 작은 잠수정 같은 플랫폼에 탑재를 하고 있다가 그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고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깨우고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해역에 이것을 배치를 해놓고 물 속에 상당 이게 약간 잠수해 있다가 언오프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고 아니면 물 위를 살짝 떠다녀도 상관없겠죠. 그 상태에서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어뢰를 주요 해역이 어떤 상대방의 배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어뢰가 발사돼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석유 방식이거나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수소산소를 연료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위에다가 좀 이렇게 열분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좀 복잡하잖아요, 만들기 전. 그러니까 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프로펠러 방식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로 태양열이나 풍력, 태양광이나 풍력 이용해 가지고 기초 전기 생산하고 압축 공기를 내뿜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방식은 제가 비행체에서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고요. 자동차에다 추가적으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할 때 압축 공기를 좀 한다든지 킥보드, 자전거에다가 압축 공기를 한다든지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속도를 내는 이런 킥보드, 그런 자전거, 오늘 오토바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장애인용 어떤 휠체어 방식의 제가 이렇게 그 휠체어를 갖다가 석유로 움직이게 하는 휠체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전기로 움직이더라도 좀 파워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짐수레를 이렇게 작은 짐수레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석유 방식으로 움직이는 휠체어를 통해서 인간을 그냥 그렇게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눈 비어 올 때는 이렇게 어떤 창이 있어야 되겠죠. 플라스틱 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걸로 이제 운송수단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석유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휠체어 같은 운송수단, 석유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킥보드, 석유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바퀴 같은 데에도 제가 모든 상용 자동차가 됐든 군용 차량이 됐든 뒷바퀴 부분에 광폭 타이어, 그러니까 약간 지면을 넓게 잡아주는 광폭 타이어를 쓰고 높이는 타이어 앞바퀴 뒷바퀴가 똑같고요. 이 방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해진다고 중장비에서도 이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차량에 따라서 앞바퀴가 더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앞바퀴가 광폭 타이어고 뒷바퀴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를 이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뒷바퀴가 이렇게 광폭 타이어, 이렇게 어떤
광폭 바퀴, 폭을 지면의 폭을 넓게 잡아주는 이런 거 이렇게 그 탑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파워 브릿지입니다. 큐보드에도 사용되거나 골프장 카트 이런 데도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뭐 이게 한국 야쿠르트 쓰는 그런 전동카 같은 것도 그런 것들도 역시 가능합니다. 뭐 핸드카나 이런 장바구니 카 이런 것 핸드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손잡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의 바퀴가 그러니까 앞에와 뒷바퀴가 높이는 똑같은데 광폭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그 짐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안에다 바퀴를 3개 앞에다가 3개 두는 한 이것이 여행 가방 같은 데나 일단 가방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카 부분을 박스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접었다가 핸드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카가 이렇게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이게 그 어떤 박스 크기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서랍식이나 어떤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식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 이거를 갖다 다시 이렇게 제끼면 이거 그냥 이 상태로만 하는 제품이 있고 이걸 다시 이렇게 딱 위로 올려 가지고 뭐랄까 박스처럼 만드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쪽에 박스에 이렇게 해서 짐을 내리거나 이런 핸드카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모든 장바구니 카트와 이런 핸드카트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전기 장치, 전동 장치 같은 걸 달아서 구동하는 이런 핸드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하시면 그리고 전동 장치를 단 여행 가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동 장치를 따라 여행 가방을 움직이는 그런 여행 가방과 또는 각 외건 같은 거 야외 캠핑용 외건에도 이게 보면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석유 방식이든 뭔가 됐든 그런 외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외건에다가 외번도 이렇게 손잡이 잡아 끄는 분, 핸드카에도 손잡이 잡아 이렇게 끄는 부분, 이 부분을 바퀴가 광폭 바퀴, 약간 지면을 좀 넓게 잡아주는 그런 바퀴를 뒀을 때 훨씬 잘 끌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핸드카를 여러 개 이렇게 이어서 핸드카를 여러 개를 이어가지고 같이 그런 있게만 한꺼번에 이것을 그다음에 이게 제끼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길에서 한꺼번에 끌 수 있는 그런 핸드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그 여행 가방 같은 것들도 현재 여행 가방을 이렇게 제낄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여행 가방의 가방 종류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딱 제낄 수 있게 되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럼 속도가 좀 빠르죠. 그와 같이 하면 그때 여행 가방이 앞에 이렇게 손잡이 잡는 부분 그쪽 부분에 바퀴가 3개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바퀴가 광폭 바퀴 뒷바퀴보다 훨씬 더 지면을 넓게 잡아주는 광폭 바퀴였을 때 훨씬 더 많은 여행 쉽게 짐을 끌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